보면 알지 않나. 난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강력기로 근무하면서 연수동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맡았어. 거기서 김현수 그놈이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옮겨가면서 뒤를 밟았지. 당시에 범인 한둘 정도는 정면에서 때려잡던 내 몸뚱이가 이래 됐네. 개식은 한 호흡 멈추고 말했다. 20년이야. 내 나이가 54시고 그럼 놈은 당시에 그런 짓거리를 저지를 때 고작 20대였나? 나보다 연배가 높다고 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 엘리트 운동선수라고 해도 지칠 무렵일 텐데. 어떤 살인귀가 태어났길래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과감하게 인생을 버리나. 일반적인 상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정신이든 육신이든 둘 중 하나는 괴물인 놈이야. 나는 소름이 돋았네. 라고 개식은 그 말을 끝내고 작게 혼자서 중얼거렸다. 앞에 앉은 바른 인상의 청년은 그 말을 들었다. 비스듬하게 앉은 키 크고 마른 청년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듣지 못했고, 확실히 개식은 수사를 포기했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자신의 삶도 버린 듯이 살아가고 있었다. 전쟁터에서 빠져나간 군인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노병은 사라질 뿐이라지만 자신은 아직 살아있었다. 사라지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차마 죽지도 못하고 남아있는 어딘가 턱 걸려있는 목 속의 생선 가시 같은 것. 윤계식은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자주 했다. 어쨌든 그런 잔념은 남아서 김현수의 소식을 귀신같이 파악했다. TV, 신문 따위에 그만한 정보가 들어오자 형사로서의 추리력이 발동을 해서 제대로 언론에 쓰여지지도 않은 사실들을 생각한 것이다. 최근에 일어난 살인이 한 명의 범행이며 연쇄살인마의 등장이라는 말은 아직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행각의 행태가 유사하다는 걸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고, 그 당시 집구석에서 소름이 돋는 팔을 혼자 쓰다듬으며 진정해야 했다. 말했듯 김현수는 사이코였고 괴물이었다. 어린 날에 연쇄살인을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저질러서 전국의 형사들을 개 취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놈의 정신상태는 비범 그 이상이었다. 어떤 사이코도 그렇게까지 과감하게 자신의 인생을 처박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날 때부터 지옥 구덩이로 들어갈 악마 새끼가 아니고서야. 인간이란 건 행동의 원리가 있게 마련이었고, 아무리 악한 놈도 타고나는 희노애락이 있는 법인데 사연 없이 괴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바보 같고 사소한 것이라도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는 법이다. 무엇 하나 겪지 않은 어린아이가 진정으로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할 클래식을 적어낼 순 없는 법이다. 그런 건 경험의 문제였다. 20살 혹은 20세 초반에 그런 짓거리를 벌였다면 그 짓을 위한 준비를 그 이전에 했다는 말이었다. 10대 소년이 무참하게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수사망을 돌파할 지식과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한다? 사춘기 어린아이의 망상 속에나 있을 일을 실제로 저지른다기에 한국은 너무 평화로웠다. 위로는 북한이 있다지만 그건 아직 실감되지 않는 위협이다. 어차피 핵이 터지면 모조리 죽는다.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늘 염두에 두는 인간 따위 없다. 이 시대가 차라리 정말 전 근대의 야만인 부족들의 사회이며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 칼을 맞을지 모르는 전란의 시대라면 차라리 말이 될 테인데, 한국 사회에 그런 인간이 태어났다는 걸 윤계식은 머리로 믿을 수가 없었다. 반면 다른 쪽으로 생각해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인간이라고 한데도 비현실적인 부분이 덜어 있었다. 김현수의 특징은 신출귀몰한 움직임이다. 한 가지 범행과 그 다음 범행 사이의 거리가 먼 경우가 덜어 있었다. 이번에 개식이 TV로 바라본 사건들도 두 건은 경기권 지방에서 일어났지만 마지막 한 건은 대전 근처에서 벌어졌다. TV에서 다루어지는 살인이 실제 일어난 사건의 전부라고 할 수도 없었다. 저런 위험하고 또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이 대중에게 갈 정보를 통제하는 게 일상이었고 일부분 필요한 게 사실이었다. 그 정보에 대한 반응으로 살인귀를 자극할 수도 있었으니, 어쨌든 공개된 것만 해도 수도권에서 지방까지 거리가 멀다. 경기권 내에서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다.
서울 북부에서 하나, 광명시에서 하나, 다음이 대전이다. 텀이 짧다는 게 그의 행동 반경을 설명하는 정보였다. 연이어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시차는 고작 이틀이다. 어떤 살인귀도 이런 식으로 저지르지는 않는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있었다. 치안력이 살아있고 또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남한 도시 한복판에서 저 혼자 정글북을 찍고 있었다. 일반적인 인간과는 생각의 궤가 완전히 다르다는 게 특징이었다. 살인을 하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리는 저주에 걸린 마귀라도 되는 것처럼 굴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치안과 공권력을 담당하는 모든 국민들에 대한 조롱이자 선전포고이기도 했다. 광명시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3일 뒤에 대전에서 사람이 죽었다. 경찰은 별개의 사건으로 소개했으나 그럼에도 사람들의 소문이 뒤숭숭했다. 요즘 아이들이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따위에서 불길한 이야기나 가십거리들이 떠돌고 있을 테였다. 목숨을 걸어도 그 정도로 움직이지 못하네. 동기가 무엇인지 감도 잡히지 않고 정말로 저주에라도 걸린 마귀 새끼라는 건지 삼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되어버리지. 대체 무슨 이유로 온갖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르냐는 말이야. 윤계식은 머릿속으로 복잡한 정보들을 정리하면서 열변을 토하듯 말했다. 두 청년은 별다른 말이 없었다. 계식은 사온 싸구려 맥주로 목을 축였다. 입맛이 쓰다. 맥주는 다녀오는 그 사이 벌써 조금 미지근해져 있었다. 원래 잘 마시지도 않던 것을 은퇴 후에 홀짝이고 있을 뿐이었다. 차갑지 않다면 그다지 반길 만한 물건도 아니다. 간신히 입안을 마르지 않게 하고서 그가 말했다. 나는 놈을 본 적도 없어. 다만 진리대로 그것이 저지른 현장은 관찰을 했고 또 머리를 굴렸지. 김현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는 놈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미치광이들은 자신들만의 규칙을 갖고 움직이는 법이야. 사람은 결국 무질서함을 버티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신이. 계식이 손가락으로 제 머리를 톡톡 두드렸다. 미치광이 사이코라도 자기 보호적으로 군다는 말이지. 그들은 그래서 더 자신들만의 룰에 집착을 해. 상리에 벗어난 놈들을 잡기 위해서는 놈들의 생각대로 우리도 추리해야 하네. 계식은 한 호흡을 골랐다. 언론에서 말한 세 건이 전부일진 난 모르네. 더 있을 수도 있겠지. 지금 그놈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놈도 한계는 있을 거야. 늙은 나이에 홍길동처럼 굴며 제 손으로 사람을 잡아 죽이는 몸뚱이가 괴물 새끼던가 어린 나이에 동기도 짐작할 수 없게 미쳐버린 정신이 괴물인 새끼던가 둘 중 하나일 텐데 아무튼 놈은 일단 나타났으면 멈추지 않을 거네. 많은 청년이 눈을 조금 크게 뜨며 계식에게 집중했다. 멈추지 않는다는 말씀은 당시에 쫓던 인간들은 대충 알겠지. 아니면 나만 아는 걸 수도 있네만 놈은 자신이 유명세를 즐기고 있어. 더 기쁘다는 듯이 저지르지. 그리고 본인의 한계를 시험하듯 게임을 하는 거래. 육신의 한계이든 전력의 한계이든 얼마나 걸리지 않고 이 짓거리를 계속할 수 있나. 자기가 얼마나 이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이목을 모을 수 있나. 놈의 한계는 아직인 것 같네. 당시에 내가 느꼈던. 김현수의 한계는 훨씬 월등했네. 그놈이 당시의 기량의 반이라도 유지하고 있다면 여기서 멈추진 않겠지. 그래서 묻는 거네. 놈에 대해서 얼마나들 알고 있나. 놈이 저지른 사건이 지금 언론에 나온 세 건이 정말 전부인가? 계식의 말에 말없이 듣고만 있던 맞은편의 평범한 청년이 입을 달싹이다가 입술을 벌렸고 이야기가 새어나왔다.